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나온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코덱스의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입니다. 그동안 AI ETF들이 대부분은 하드웨어에 좀 집중을 했다라면은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는 그런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.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, 팔란티어 외에 이 AI 소프트웨어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주요 구성 종목 보면 팔란티어, 마소, 세일즈포스, 서비스나우,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쭉 이런 보면은 사실 대부분 모르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.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엔비디아, 브로드컴, AMD, 퀄컴 이런 종목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면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또 ETF 투자의 장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. 나는 사실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운용사에서 알아서 잘 찾아서 이런 종목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좀 뭔가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벗어나서 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니까 참 편하죠. ETF 개요 살펴보면 총 보수는 0.45%로 살짝 비싸죠. 분배금은 분기 배당을 해줍니다. 월 배당 ETF는 아니에요. 근데 구성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배당률이 1%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인데요. 코덱스와 뒤에도 나오겠지만 라이즈에서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코덱스는 일단 휴머노이드와 빅테크의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구성 종목도 우리 눈에 좀 익숙한 기업들이 상당수 많아요. 그래서 테슬라, 아마존, 엔비디아, 팔란티어, 인투이티브 서지컬,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 구성 종목 상위 10개만 딱 보면은 이게 휴머노이드가 딱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기업이기도 하죠.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전기차, 자율주행 여기까지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가장 앞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ETF 개요 살펴보면 총 보수는 똑같이 0.45%고요. 얘도 분배금은 분기로 배당을 합니다. 다음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.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. 컨셉은 똑같죠. 중국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고 중국이 전기차에 이어서 이 로봇 분야도 글로벌 양산 1위를 목표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정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.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죠. 어떤 산업을 밀어야겠다. 그럼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줘요. 물론 굉장히 큰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산업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. 전기차와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죠.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. 저렇게 어떤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서 밀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그 분야가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거기에 걸리는 규제들이 있으면 또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주요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름을 당연히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. 유비테크, 도봇, 신송로봇, 리더드라이브, 탁보그룹, 이노벤스, 중따리더, 자오웨이 전혀 모르시겠죠? 이게 또 영어 이름이랑 또 매칭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영어 이름이랑 중국 발음이랑 또 너무 다르고 이걸 또 한글로 또 발음은 또 다르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아무튼 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받는 분야기도 한데요.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밖에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중국의 이 로봇 기술이 전기차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. 정말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로봇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죠.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로봇 마라톤 대회. 뒤에서 사람들이 배터리 갈아주면서 로봇은 계속 이제 달리고 그런 것들이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어느덧 현실로 왔고 아직은 이제 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가사도우미처럼 집집마다 이렇게 대중화가 되는 거를 상상 속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상상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아무튼 ETF 개요는 똑같이 총보수 0.45%고요. 얘도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라이즈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. 코덱스와 조금 다른 거는 얘는 이제 중소기업 관련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, 인투이티브 서지컬, 엔비디아 제외하고 테러다인, 로겔 오토매틱 등등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덱스와 비교를 했을 때 안정감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
하지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라이즈의 미국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총보수는 0.4%로 조금 더 저렴합니다. 얘도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즈의 테슬라 고정 테크백이랑 이제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입니다.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슬라와 이 팔란티어 이 기업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건데, 아쉽게도 그 비율은 25%가 최대치입니다. 나머지 75% 비중을 테크백 지수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은 테슬라 외에 99개 종목, 팔란트 외에 99개 종목으로 각각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종목이 사실은 에이스의 테슬라 밸류 체인인데요. 그 종목은 미국의 테슬라를 뭐 2배, 3배 추종하는 ETF를 구성 종목으로 이제 함께 섞으면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한 60에서 70%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종목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진짜로 테슬라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ETF인데, 우리나라 이제 금융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그 종목을 마지막으로 그런 종목을 이제 못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나온 걸 보고, 아, 이 테슬라와 이 팔란티어 비중이 집중 투자라고 한다라면은 50%, 60%, 70%까지 끌어올리면 참 좋겠는데, 이렇게 딱 25%를 이제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.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종목은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, 반대로 나머지 이 75% 덕분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지, 꼭 어떤 특정 종목이 높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는 있겠죠. ETF 개요를 살펴보면 총보수는 각각 0.2%로 저렴한 편이고요. 얘도 이제 분기 배당을 합니다만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분배금 다음 분배금을 기대를 하시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듭니다. 자,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는 로봇 관련 ETF 런칭이 많았고, 그리고 AI 섹터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이런 섹터가 집중돼서 많이 나올 때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, 운용사도 뭔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종목을 딱딱딱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. 왜냐면은 미래를 예상을 하고 만들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, 그 해당 종목이 인기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인기가 없으면은 순자산이 늘어나지도 않고, 그러면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. 결국에는 이 ETF가 만들어진 시스템을 보면은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섹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과거로 보면은 막 전기차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전기차 ETF가 쏟아져 나왔고, 배터리, 뭐 2차 전지 이런 ETF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.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, 시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라고 좋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점일 수도 있다.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대부분의 종목이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인데, 로봇은 뭐 아직 고점을 논하기에는 사실 시작도 안 된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, 어쨌든 ETF 투자를 하실 때 뭔가 이번에 막 이런 섹터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섹터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ETF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